그죠? 그래서 자, 나는 이렇게 식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요 빨간색 B. 이거 하나야, 하나. 그런데 이 B 하나만 떼서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나는 지금부터 뭘 할 거다? 여기에 보이는 사각형을 모두 다 더해 놓은 후에 여기에 보이는 요 중간에 끼내져 더해지지 못하고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4 바로 요런 애들, 바로 요 파란색 부분을 뺄 거야. 그러면 B가 몇 개가 남아? 이 B가 되지. 맞아? B 두 개가 나온 상태죠. 그런데 난 B 하나를 구해야 되니까 요 상태에다가 곱하기 2분의 2를 해버릴 거야.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우선 요 전체 사각형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수를 더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무슨 방식을 쓸 거냐면요. 우선 가로 라인으로 모두 다 더해올 거야. 얘도 쭉 더해볼 거고 얘도 쭉 더해볼 거야. 그래서 가로 라인으로 쭉 더한 다음에 다시 세로 합을 하면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수를 다 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가로 라인에 있는 수를 더하려고 딱 봤더니 와, 모든 수가 다 공통인수 1을 갖고 있네. 그러면 1 공통인수 빼고 남은 찌끄레기씩 적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 뭐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아래에 있는 식도 공통인수 2를 뺍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3에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해서 9에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이 되겠구나. 10에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이 되겠구나 라고 가로셈을 모두 하고 이 녀석을 모두 다 통째로 더하면 다 더한 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세로셈을 하려고 봤더니 모든 항에 다 공통인수가 들어있지. 뭐가 보입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이 다 들어있어요. 오, 그래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 들어있고 남은 찌끄레기 항들 요 앞에 있는 녀석 쭉 더해줬더니 얘도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이 되고 있네요.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이 B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여기 보이는 2분의 1은요. 우선 앞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각형 부분을 모두 다 더할 거야. 사각형 모두 다 더한 거 뭐라고 표현 가능해?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두 번 곱해졌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저 파란색 부분 뺍니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의 제곱이라고 쓰고 중괄호로 마무리해서 묶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B를 구하는 원리인데 얘는 어때? 그냥 A, B는 그냥 기억해서 적으면 되는데 반해서 B는 얘를 구하는 구조를 좀 암기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B는 2분의 1에 중괄호 치시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의 제곱 쓰시고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의 제곱 쓰시고 중괄호 닫으시면 되겠다. B는 이렇게 구하는 거다. 죄송.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필기 끝나셨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지금까지요.
고차 방정식 다 배웠고 고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이론인 근과 계수와의 관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고차 방정식과 관련해서 이제 잡다한 이론 2개를 좀 정리하고 갈 겁니다. 우선요,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실수, 포인트가 있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릴 거고요. 대학 교수님들이 엄청 내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오메가 시리즈라는 3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이론을 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 2개 하면서 고차 방정식 이론은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엄청 애들이 실수 많이 하는 녀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3차 방정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야, 3차 방정식 나왔네? 무조건 인수분해해야 해. 자, 그런데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배웠지? 만약에 이 녀석 는 0이 없다면 와, 얘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n.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킨 놈이 항상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녀석 나오면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즉, x자리에 어떤 숫자를 써서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식 다 신경 쓰면서 찾는 것보다는 어차피 m은 사라져야 되니까 m을 포함한 항만 뽑아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죠? 자, m을 포함한 항 불러볼까? 시작! 2m x 마이너스 4m. 바로 요 식의 x자리에 뭔가가 들어가서 0이 돼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x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2. 어머, x는 2가 나오네. 바로 얘가 조립제법이 될 거야. 자, 조립제법 씁니다. 3차, 2차는 없어요. 그리고 1차, 그리고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0이라는 상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x 자리에 2 대입합니다. 1, 2, 2, 4, 2m 플러스 5, 4m 플러스 10 해서 0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나는 이 2차 방정식은 x-2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m 플러스 5는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까지 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이라는 말 나왔어요. 자, 중근하면 우리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야? 중근하면 떠오르는 거. 판별식 D는 0, 뭐 이런 게 떠오르지.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 2차 방정식이 나왔네? 와,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게 풀어요. 근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경우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100% 오답이야. 그럼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 되겠어? 중근을 가질 조건. 머릿속에 하예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선생님이 개념 정리해놨어요. 내가 어떤 3차 방정식을 풀었는데요. 이렇게 1차, 2차는 0. 바로 이런 구조지. 1차, 2차는 0이라는 구조로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우선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와, K라는 실근 하나 나오고 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중근이면 되겠구나. 중복되는 근이면 되겠구나. 그러므로 첫 번째 여기에서는 판별식 D는 0이다를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어떤 경우냐? 실근이 앞에 K였지.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하나가 뭐더라? K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도 KK. 오우씨, 근 두 개가 중복되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푸시면 되냐? 자, K라는 녀석이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된다는 얘기는 X자리에 K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X자리에 K를 대입합니다.
즉 k의 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이 이론으로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 때 대부분의 개나 소나 다 1번은 누구나 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바로 이 2번의 아이디어를 내가 가지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실수 포인트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풉니다. 그래, 첫 번째 케이스 여기서 2라는 근이 나오고 여기서 알파알파 이렇게 중근이 나오는 경우, 즉 얘는 어떻게 푼다? 4분의 t는 0이라는 개념으로 풀어야 되므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요 녀석이 0이 되면 되겠구나. m의 값은 몇이 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얘의 한 근이었는데 여기에 2라는 근과 뭔지 모르는 또 다른 한 근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중근이 되는 경우다요. 자, 이 경우는 x 자리에 몇을 대입한다? 2를 대입한다. 그래서 어떻게 풉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플러스 2m 플러스 5는 0이야 라고 풀어서 자, 2m은 마이너스 13, 결국 m은 마이너스 2분의 13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모든 m의 값의 곱을 구하래. 그래서 마이너스 2 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3 두 개를 곱하면 답은 13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런 구조의 문제는 무조건 얘가 포인트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러죠?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기억을 잘 못해요. 공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 자, 됐나요? 필기?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오메가 시리즈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능 시험 문제를 만들 때 대학 교수님들도 끌려가세요. 가끔 이렇게 강의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사람들이 데려서 조용히 갑시다 이러고 호텔에 가두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뭐 뽑히셨습니다. 이제 100일 동안 못 나갑니다.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앞에 각종 교재, 출판사에 있는 교과서 같은 게 이만큼 주어주면 아이씨 이러면서 한숨 쉬어서 뭐 내지? 막 이렇게 뒤적뒤적해요. 근데 거기에 문득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아이고 아직 안 넘겼구나. 이 오메가 시리즈. 이거 보고요. W 시리즈 이렇게 읽을 거면 선생님한테 수학 배웠다고 남들 앞에서 얘기하면 안 돼. 되게 부끄러운 거야. 오메가 시리즈라고 읽으셔야 되는데 오메가 시리즈가 나오면 대학 교수님들이 좀 흥분하세요. 왜? 대학 교육과정에선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오메가 시리즈 하나의 주제로 한 학기를 강연해요. 그냥 그 강의의 주제가 오메가 하나인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이 오메가만 배워. 그런데 그 오메가가 나와. 자기가 강의하던 거야. 그럼 내고 싶겠어? 안 내고 싶겠어? 너무 오메가를 잘하는 분이니까 오메가에 대해서 기가 막힌 문제를 만들어 볼까? 이런 욕망이 꿈틀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잘 공부를 해둬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메가 시리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메가라는 녀석이에요. W 아니고. 자, 오메가라는 녀석의 실체는 가만히 보니까 허근이야. 허근. 아, 실근에는 오메가라는 이름을 안 붙이는구나. 허근에만 오메가라는 이름을 주는구나. 자, 그러면 이 오메가는요 어떤 방정식의 허근이냐면요, 위에다가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x의 세제곱은 1의 허근을 우리는 오메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라는 문제가 한 90% 정도 되고요. 이제 저것만 나오니까 애들이 너무 잘 푸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꼬아가지고 내는 문제용으로 나오는 게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이런 문제가 간혹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 하나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한번 꼬여진 녀석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즉 이거 하나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자, 어쨌건 x의 세제곱은 1의 한어근을 오메가라고 부른다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3차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인수분해. 그런데 인수분해 하기 전에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 요거 애부터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인수분해합니다.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어떻게?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근을 구할 수 있겠네. x는 1이라는 실근 하나 하고요.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어머 요 허근 구해봤더니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는 허근이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바로 요 녀석이 그 유명한 누가 되겠습니까?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요 녀석이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저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은 한 근이야, 두 근이야? 두 근이죠. 그래서 요 두 근을 선생님이 분리해서 식을 관찰해 봤더니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고요. 하나는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입니다.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서로 복소수야? 복동이야? 혈례복소수. 예, 허스부의 부호만 반대. 서로 혈례복소수 관계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필기가 돼야 됩니다. 다 필기해 놓으세요. 이게 오메가 시리즈의 베이스가 되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작업해보도록 하자. 어머, 선생님이 착하겠구나. 현수가 아니구나, 이름이. 찬혁이구나. 현수가 옆에 있구나. 미안해. 쏘리. 예. 선생님, 사람 얼굴을 잘 구분을 못해서 아직까지 헷갈려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옆에서 듣는 현수 되게 당황했겠구나, 아까. 난 여기 있는데 선생님 자꾸 저 학생 보고 현수라 그렇지. 미안해. 예, 지금 딱 얼굴을 보면서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오메가 시리즈 기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 시리즈는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방정식을 줘요. 야, x는 세제곱은 1의 한어근을 오메가라 하자. 이런 문제가 보통 주어져요. 그런데 얘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자, 오메가 시리즈를 가만히 보니까 이 오메가 시리즈의 이 한 근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지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라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현수야 집중 필기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나오는 이 녀석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얘를 가만히 보니 상반 방정식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상반 방정식 나오면 가운데항의 차수로 나눈다. 나눠버리게 되면은 저 식은 x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1은 0이 나와서 식 정리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요. 자,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시리즈 문제가 나올 때는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셋 중 어떤 녀석으로 나오건 모두 다 같은 문제 유형이다. 다른 문제 유형이다. 같은 문제 유형이에요.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요. 조금 난이도 있게 한번 꼬아서 내는 문제 유형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예, 꼬인 문제 유형. 꼬인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거다. 시작.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시작.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시작. x 마이너스 x 죄송해요. x 플러스 x분의 1은 1이라고 이런 식으로 꼬여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기본은 얘다요. 얘는 90%, 얘는 한 10% 이하로 문제가 출제된다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문제는요, 우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야, 이 셋 중에 한 식을 주고 얘의 한 어근을 오메가를 하자. 얘의 두 어근을 오메가 1, 오메가 2를 하자. 이렇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너희들이 보기에 앞에 있는 문제가 쉬워 보여? 뒤에 있는 문제가 쉬워 보여? 앞에가 쉬워 보이죠? 자, 앞에 있는 문제 유형은요. 아주 유치하고 쉬운 오메가 시리즈 문제도 나오지만 더 난이도 있는 문제도 이 개념이 나와요. 친절하지 않아요. 얘는 되게 친절해요. 왜냐? 쉬운 유형은 선생님이 너무 쉬우니까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어려운 유형 문제는요. 한 어근을 오메가라 하자라는 말 속에 그 이면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한 어근은 오메가 바야 이런 얘기가 깔려 있어요. 얘는 오메가 1, 오메가 2 노골적으로 줬다면 얘는 하나밖에 안 줬는데도 우리는 이 이면에 깔려있는 또 다른 녀석을 이해해야 한다, 안 이해해야 한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메가 다가 숨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야, 이와 같은 녀석을 한 허근이라고 할 때 1, 2, 3, 4, 5번 중에서 이 오메가의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녀석을 골라봐, 만족하는 녀석을 골라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식이 막 여러 개가 나와. 그 식 중에 맞는 식과 틀린 식을 골라내는 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맞는 식만 선생님이 쫙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는 이 3차 방정식의 우선 첫 번째 공식 라인은 전부 다 x의 세제곱은 1이라는 공식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와, 이 3차 방정식의 한 어근이 오메가야. 즉 근이래. 근이라는 건 x 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거 나오면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얘만 있나? 하나 더 있지?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당연히 몇이겠어? 1이 될 거예요. 오메가 1의 세제곱은 1이 될 거예요. 오메가 2의 세제곱은 1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무슨 공식?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 두 번째 식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근이라니까 시작!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2는 0.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2는 0. 오메가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2는 0. 오메가 2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2 더하기 2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눈치라는 게 있지, 인간인데. 예, 이제 뭐 나오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시작!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시작!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은 마이너스 1.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1분의 1은 마이너스 1. 오메가 2 더하기 오메가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3번 공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모두 필기하셨죠? 예, 선생님이 요걸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 이제 요 녀석을 지우고 4, 5, 6번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4번이라고 할게요. 얘를 5번, 얘를 6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내릴 수 없어서 이런 거 지우는 거 아니야? 예. 자, 그러면 이제요 보도록 할게요. 4번은 무엇을 이용하냐? 근계관을 이용할 거예요. 근계관. 근계관이 뭔데 얘들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왜? 요 녀석은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었잖아. 맞지? 그러므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어머 두근은 오메가랑 오메가 바였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두 개 곱하면 1이 되겠구나.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는 마이너스 1. 오메가 1, 오메가 2는 1이 되겠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5번 공식. 5번 공식은 누구로부터 만들 거냐면 얘로부터 만들 거예요. 저 위에 보이는 오메가 반은 1이라는 식으로부터 변형시켜서 만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즉 어떤 식? 이렇게.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있지. 양변은 오메가 바로 나눠준 거예요. 또 오메가 반은 뭐라고 쓸 수 있다? 오메가 분의 1이다. 자, 오메가 1은 오메가 2 분의 1이고 오메가 2는 오메가 3. 아유, 미쳤구나. 선생님, 예. 미안해요. 오메가 1 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식은요. 자, 우리가 아까 위쪽에 1번에 보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야 라고 적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개념으로부터 정리할 거예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눕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그리고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분의 1. 오메가 1의 제곱은 오메가 1분의 1. 오메가 2의 제곱은 오메가 2분의 1이라고 이런 식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골라내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데 어때? 좀 까다롭겠지? 그래서 많이 공부해 두시면 그냥 답이 막 나올 거고요. 공부 안 해놓으면 선생님이 지금 한 이 작업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한 애들은 이게 안 될 거예요. 결론은 공부 안 하면 못 푼다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몇 번씩을 이용할 거냐면요. 선생님은 여기에 보이는 5번씩 하고요. 여기에 보이는 6번씩, 5번과 6번 두 개를 이용해서 7번씩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5번과 6번 두 개의 개념을 이용해서 7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개 동그라미 친 이 녀석 한번 보세요. 두 식은 어떤 특징이 있어? 둘 다 뭐와 같아졌다? 오메가 분의 1과 같아졌지. 그 얘기는 오메가의 제곱이랑 오메가 바랑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고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랑 같고 오메가 1의 제곱은 오메가 2랑 같고 오메가 2의 제곱은 오메가 1과 같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필기.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적을게요. 요 밑에, 바로 요거 밑에 여백 있지? 그 여백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오메가 1의 켤레복소수는 뭐예요? 오메가 2. 오메가 2의 켤레복소수는 오메가 1. 요것만 요 밑에다가 한 줄 더 적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메가 시리즈예요. 자, 되셨습니까? 네. 정리하십시오. 됐죠?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 우리 지금부터 오메가의 주기성과 관련된 개념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선생님이 예전에 주기성이라는 개념 가르친 적 있죠? 뭐 배우면서 주기성이 나왔어? I의 주기성. I가 주기성을 갖는 이유는 무슨 식 때문에 갖는다라고 했습니까? I의 4제곱은 1! 네, 이 1! 이 1이라는 숫자가 항상 주기를 만들어내는 숫자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메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바로 누가 주기를 만들어내겠어? 시작!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이 1 때문에 주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요. 요 iN의 제곱은 1이라는 식으로부터 i의 주기성 풀 때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어? 선생님이 시작. 4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적어 놓을 거예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주기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한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한다.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한다. 3으로 나눈 나머지